안녕하세요. 할매 허진할매 한의학 박사 최정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하루에도 약 5,000개 이상의 암세포가 발생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는 것은 우리 몸의 면역력이 활성도가 좋고 또 밸런스가 잘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물리치는 거죠. 면역세포는 무조건 많다고 또 강하다고 좋은 게 아니고 활성도와 밸런스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역 밸런스를 잘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면역 반응이 너무 약하면 미생물에 무너지고 또 너무 강하면 자가 면역 질환으로 스스로 자기 몸을 공격합니다. 자, 그러면 혈액 잘 돌리고 체온 조절 잘 하고 면역력 쑥쑥 증강시킬 수 있는데 효능이 아주 우수한 생강 맹문동 조청을 한번 오늘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선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생강, 잘 씻은 생강 150g, 그 다음에 도라지 껍질 안 벗기셔도 됩니다. 도라지 70g, 씨를 제거한 대추 30g, 그리고 저는 오늘 맹문동을 50g 준비했는데요. 이 맹문동을 구하시기 힘드시면 불린 무말랭이나 아니면 생더덕, 또 불린 구기자 있으시면 그 중에 한 가지를 맹문동 대신 50g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모두 찜솥에다 찝니다. 그 다음에 조청 200g을 준비합니다. 조청은 원래 수수조청이 가장 효능이 좋은데요. 지금은 수수조청 구하기가 힘들죠. 수수조청 못 구하시면 옥수수조청을 구하셔도 되는데 옥수수조청도 구하기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쌀조청을 쓰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옥수수조청인데 좀 몇 년 묵었습니다. 묵을수록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검은 빛을 띠죠. 자, 이렇게 해서 찜솥에서 찐 재료들을 믹서기에다가 곱게 아주 곱게 잘 갑니다. 이렇게 간 재료에다가 조청을 모두 붓고요. 가장 약한 불에다가 눌어붙지 않도록 잘 저어가면서 양이 반으로 줄 때까지 졸입니다. 이렇게 졸인 것을 바로 숙성시키지 않고 바로 드셔도 됩니다.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한 숟가락씩 드시고요. 자, 이걸 원액으로 드시기 불편할 때는 물 100리터에다 한 숟갈씩 희석해서 타서 드셔도 됩니다. 아주 면역력 증강에 효능 좋습니다. 면역세포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NK세포, 자연살해세포라고 합니다. 체전선에서 마치 전투병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암세포가 발생하면은 빨리 달려가 갖고 세포막에 구멍을 뚫어서 사멸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다른 면역세포가 증식되는 것을 도와주고요. 이렇게 유해물질 침입을 즉각 물리칩니다. 두 번째로는 T세포가 있는데요.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일방군인 같은 역할을 합니다. 흉선에서 유래하는 림프구로 면역에서 기억력을 가지며 B세포에다가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항체를 생성하는 것을 돕고요. 또 세포 면역의 주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수지상 세포라는 게 있는데요. 이 수지상 세포는 38선 이 경계구역의 보초병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적군이 딱 침투하면 빨리 이것을 이제 발견해내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B세포인데요. B세포는 우리 몸에 항체를 생산해서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각자 면역세포들이 자기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나의 면역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면역력 점수 체크해 볼까요? 첫 번째, 감기에 잘 걸리고 한번 감기가 걸리면 빨리 낫지를 않는다. 두 번째, 만성 피로감이 있고 나른하고 의욕이 없고 늘 피곤감이 있다. 세 번째, 배탈 설사가 자주 난다. 네 번째, 담배를 피운다. 다섯 번째, 기름진 음식과 과음, 그러니까 음주 섭취를 자주 한다. 그 다음에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먹는다.
또 12시 이후에 12시 전에 안 자고 12시 넘어서 자꾸 자고 또 자는 시간이 6시간 이내로 짧다. 그 다음에 만성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다. 그 다음에 9번째로 앉아있는 시간이 길고 직업이 앉아있는 직업이고 운동량이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10번째 고혈압, 당뇨 등 어떤 이런 대사성식 질환, 만성 질환이 내가 있거나 또 가족 중에 나의 부모, 형제 중에 있거나 그렇다. 자, 4개에서 6개에 해당되면 면역력이 저하되신 거고요. 7개 이상 해당되면 면역력이 굉장히 심각하게 약화된 단계입니다. 그럼 면역력이 약화되면 어떤 병에 걸리기 쉬운데 면역력 하는 걸까요? 그 첫 번째가 호흡기 질환입니다. 감기, 유행성 바이러스 질환, 요즘 터지는 문제들이죠. 그 다음에 폐질환, 기관지 질환, 그런 것들이 가장 취약하죠.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더 저하되는데 공기 중에 습도가 줄고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니까 감기와 같은 유행성 질환들에 걸리기 쉬운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염증성 질환이 있죠. 각종 암들, 이것들도 다 염증성 질환이잖아요. 만성 위장병, 또 만성 대장염, 관절염, 류마티스염, 동맥경화, 혈관염, 혈전,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신부전증, 뇌일혈, 뇌출혈, 이런 것들이 다 염증성 질환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피부 질환으로 그 유명한 대상포진, 무시무시하죠. 정말 아프죠. 그 다음에는 아토피, 헤르페스, 한포진, 비립종, 쥐젖, 검버섯, 다 이런 게 면역력 저하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성 질환으로는 만성질염이 있습니다. 면역력 저하되면 정말 여성 만성질염 안 낫습니다. 잘. 그 다음에 인유두종, 또 자궁질환, 그 다음에는 당뇨, 고혈압, 만성피로, 눈떨림, 뭐 이런 것들이, 불면증, 이런 것들이 다 면역력 저하 때문에 생기는 질병들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려면 체온을 높여야 됩니다. 정상 체온에서 1도만 낮아져도 면역력이 바이러스나 또 유해 물질에 대항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동안 연구된 자료들에 의하면 평균 체온에서 1도 낮아졌을 때 면역력은 30% 정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 체온에서 1도 높아졌을 때 면역력은 50% 정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정보가 유익하셨죠? 좋아요, 구독 꾹 누르시면 더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 곁에서 따뜻한 약손이 되어드릴게요.